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네, 농성장입니다.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가 되고 있나요? 네. 네.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농성장 2여 말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강남역 8번 출구 농성장에 벌써 저희가 260 하루째였나요? 네? 예. 261일째요. 1일째요. 네. 네, 오늘 싸우고 오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오늘 어떡하지? 네, 잘해봅시다. 네, 오늘은 참여연대 백가윤 네, 활동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랑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가윤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엔의 영상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배경으로 나왔죠.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 생중계도 하고 또 동일하게 영상도 찍어서 저희가 알릴 예정인데요. 오늘 농성장에 오시면서 뭔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오늘 어떤 마음 준비를 갖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을 씻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 제가 사실 항상 이제 농성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한 번도 오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의 빚으로 좀 갖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어말하게 참여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농성을 꽤나 오래 해서 네,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오셔도 늦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떻게 오늘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좀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활동도 많이 알리고 많은 이들의 공감도 얻고 우리 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 문제다. 그렇죠? 네. 왜 기분 나빴어요 오늘? 동성애 얘기하다가. 동성애 얘기하다가 네, 왜 싸웠어요? 문제라고요? 왜요? 어떤 얘기하다가? 왜 마음이 지금 오늘 네, 보신 기독교 성경책이 동성애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 네,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오늘 좀 큰 의견 차로 이렇게 다툼을. 그래서 오늘 지금 관객분이 영 마음이 상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또 한 분은 지금 시험 공부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약간. 저 때문에 많이 안 오시고 이러신 건 아니죠?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많은 날도 있고요. 없는 날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그날 있고 또 많이 오면 이 손님분이 인기가 좋은가 보다 이런 얘기는 또 해드리긴 하는데 오늘 비가 안 온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장마철에 맞아요. 기쁜 마음으로 어제 비가 와서 안에서 했었는데 네. 좀 많이 후덥지근하긴 그쵸, 했었어요. 그래도. 거기 어제는 아버님이 또 인기가 네. 좋으셨는데 10명 넘게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인기에 도달하려면 좀 더 분발해야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믿습니다. 오늘 백가연님의 또 얼마나 센 발언을 또 하시고 갈거나 얼마 전에 또 센 발언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언쟁도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평화건축 센터에서 얘기도 하고 또 국제팀 얘기도 하고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먼저 참여연대 소개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참여연대 얘기 뭐 이런 거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참여연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참여연대 소개할 때 되게 백화점 같은 곳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슈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권력감시 단체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정부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감시 활동 이외에도 당연히 이제 기업의 그런 활동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평화건축센터랑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남북관계라거나 뭐 군사비 수출이라거나 뭐 그런 한미 동맹, 뭐 한일 관계 이런 것들 모니터링 쭉 하고 사실 삼성물산 이쪽은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제 첫사랑이 강정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남자면 경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게 제가 활동가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 갔던 현장이 강정 해군기지 그 강정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물산이 강정 지금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주된 그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활동가들이랑 이 건물을 둘러싸는 인간띠 행사를 하러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남역 자주 왔다 갔다 해도 이쪽까지는 올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 왔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고요. 뭐 국제연대위원회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한국의 좀 중요한 이런 인권 이슈라거나 반올림 같은 이슈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국제사회에 좀 알리고 아니면 또 국제적인 그런 기준들을 한국에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연대와 또 반올림이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얘기하기 전에 참여연대 최근에 사정이 어려워진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네바에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갑자기 압수수색 속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있으면 그게 더 걱정이 되잖아요.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막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전 있었으면 되게 너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간사들이 잘 대응을 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정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당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였죠? 정당하게 저희가 사실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기보다는 총선 네트워크라는 이제 그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총선 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총선 네트워크라는 1000개 이상 단체가 모여진 네트워크를 꾸려서 이제 총선 관련해서 뭐 블랙리스트 캠페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권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게 그 후보자들의 그런 이제 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가장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개의 정책이 뭔가 공약이 뭔가 이런 것도 이제 선정하고 또 동시에 저희가 이제 최악의 후보 10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내 차원에서 낙선 투어라고 해가지고 각 그런 이제 뽑힌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최악의 후보로 뭐 선정되셨습니다. 이제 이런 걸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표현의 자유를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떤 선거 뭐 후보가 문제다, 어떤 공약이 문제다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그런 활동이 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아직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집회다. 저희가 이제 그 낙선 대상자들의 이름이나 사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집회이기 때문에 너는 선거법 93조 위반이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온라인 캠페인도 이게 온라인 캠페인이 아니라 사실 여론조사 아니냐. 근데 사실 모든 여론조사는 선관위랑 이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은 편파적인 언론사가 자기 맘대로 여론조사에서 이제 발표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웹사이트에 와서 참여하는 온라인 캠페인인데 이거 자체를 이제 여론조사로 보고 위반이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담당하셨던 두 분이 주로 고발이 된 거고요. 선관위에서 검찰에서 이제 확대 수사 그래서 주변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가요님이 좋아하시던 태오리도 어떻게 됐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고요. 저희 지금 정책위원장이신 전 사무처장님께서는 네, 기자회견에서만 이제 피를 토하며 말씀을 하셨고, 네. 저희 공동사무처장으로 계신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께서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셨고, 뭐 이재근 정책실장 등등 다른 단체 분들도 대상이 되셨죠. 얼마 전에 안진걸 처장님이라고 하나요? 예,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가습기 살균제 이제 피해자분과 반올림, 그러니까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연대와 위로의 기자회견 해서 저희가 많은 힘이 됐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압수수색까지 하는 과잉 수사라고 과잉 수사. 있었죠. 예, 저도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도 없고 정보를 제대로 알 권리조차도 없나.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당한 자료를 제공한 참여연대가 오히려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 쓰나요? 목회자님?
네, 고난이요. 아, 네. 아, 핍박. 핍박.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오늘. 그때 마침 제네바에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엔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이런 선거 기간 동안에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또 유엔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계시고 거기는 국제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참여연대가 압수수색 당했다. 우리 사무실이 오늘 아침에 털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유, 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요, 봐가지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뭔가를 했다길래 아우 역시 발빠르구나, 참여연대는 국제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또 제가, 네, 가연 씨가 가 있어서 또 잘 됐네요. 네, 아유 이렇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국내에 있다가도 국외에 있다가도 그죠? 참 할 일이 많네요. 그러면 우리 그다음에 아까 참여연대 얘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평화군주. 아유, 할 얘기가 많아서요. 보니까 오늘 속기를 담당하셨던 분이 오늘 계셨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얘기하다 다, 보니까 할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떨렸다고 하는 건 다 그러니까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네, 평화군축센터에서 네, 강정을 첫사랑으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반올림 투쟁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강정도 그 만만치 않게 오래됐어요. 내년이 저희가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가 사실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때가 정부가 이제 강정마을에서 핵미지를 짓겠다고 얘기를 한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투쟁을 했다고 보면 거의 10년이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이제 완공식을 진행을 했고 저는 사실 그 이후에 마을에 좀 잘 못 가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군인들이 마을도 굉장히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 사실 오히려 주민들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비록 이제 기지가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이 생명평화 마을로 거듭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기지가 어떻게 악용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홍보 말씀 하나 드리자면 다들 모두 기다리셨을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 올해에도 진행이 됩니다. 이름 되게 특이하던데요. 예, 평화야 고치글라라고 이번에 타이틀을 지었어요. 그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게 같이 가자라는 제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준비팀에서는 매일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제주에서 출발해서 강정으로 가냐, 강정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냐, 이제 이거 그래요? 네, 엄청난 쟁점이에요. 근데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2년 연속으로 항상 제주에서 출발해서 강정에 도착했는데 올해는 강정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7월 31일에 강정마을에 다 오셔서 8월 1일부터 행진 같이 하시고 잠깐 팁을 드리자면 동진이 조금 예쁘다긴 하지만 서진이 조금 더 걷기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동진과 서진 간의 그 라이벌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동진을 되게 우호적으로 썼다가 서진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예,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을 좀 이렇게 어린 자녀분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은 서진이 조금 수월하고요. 동진은 좀 빡세지만 진정으로 이 극한 체험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동진을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 동진 서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목회자님. 지금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강정마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 동쪽으로 걸을 것인지 서쪽으로 어쨌든 반바퀴를 돌게 돼요. 상상하고 있었어요. 쭉 그래요. 거의 일주일이 네. 이렇게 딱 걸려요. 그래서 이제 딱 한 군데서 만나서 네. 이제 동진과 서진이 만나서 만나는 날 마지막 마무리를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죠. 저도 그 봤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 저 작년에 걸어봤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날씨에 정말 더운 그쵸. 날씨에 아스팔트를 계속 걸어요. 해변가도 가끔 걷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매년 500명의 연일원이 참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다 모아지면 결국에는 뭔가의 변화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걸을 때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뭐 이렇게 그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래서 좋은 기억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예, 땅 냄새, 그 더웠던 건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잊을 때쯤 됐으니까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여름휴가
또 네,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8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맞춰서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화의 대행진을 이제 강정에서도 여는데 저희도 뭔가 해볼까요? 저희도 강남역 8번 출구에서 그죠? 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안전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함께해요, 우리 목회사님.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그렇게 강정의 평화군축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보니까 평화권 이런 새로운 개념을 만드셔서 또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권리다. 우리가 뭐죠? 인권, 저희에게 인권, 여러 가지 사회권, 뭐 자유권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평화권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알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아직 막 확립된 개념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데 지금도 유엔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개념이고 특히 한국은 아직도 정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한국에서 좀 굉장히 유용하게 네. 필요한 권리인 것 같아서 알리는 작업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건, 우리가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그건 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도 만들고, 함께하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영어로도 엄청 빨리 말하세요. 그리고 영어로만 하면 더 무서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싸울 때 진짜 영어를 잘해요, 제가. 네, 화가 나면 정말 그날 유창한 화났죠. 영어가 그날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지금 유행 가서 화내고 온 얘기, 영어로 화내고 온 얘기, 그것도, 네, 그 얘기를 이제 곧 할 겁니다.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가셨는지, 왜 화가 그렇게 나셨는지, 아니면. 네, 그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잘라주셔야 돼요. 기억하시겠지만 1월 달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이제 이분은 유엔에 이제 특별보고관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뭐 반올림 농성장에도 왔다 가신 유해물질 관련된 특별보고관, 뭐 의사표현, 뭐 인권옹호자, 기업인권 등등 이제 그 중에서 집회 결사만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전문가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한국에 오셨어요.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케냐 분이시거든요. 오신 분이. 그래서 괜찮겠냐고 했더니 걱정 말라고 나는 우즈베키스탄도 갔다 왔다고 한겨울에 한국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셨다가 엄청 고생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한 열흘 정도 쭉 한국의 그런 집회 결사의 상황을 쭉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제네바에 그 유엔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월에 가셨으니까 5개월이죠. 한 5개월 정도 이제 그 최종 보고서를 쭉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1월 달에 1차 조사를 마치고 나가실 때 했던 출국 기자회견이 완전 사이다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한국의 그런 집회 결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 줄 수가 정말 명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보고서도 역시나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엔에서 그 분이 한국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 한국이 이러한 게 문제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권고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NGO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관련된 활동들을 하러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민변, 민주노총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다녀왔고요. 특히 이번에 좀 저희가 좀 제가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첫 시도였던 거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신 지 지금 200일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특별보고관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백남기 어르신 따님도, 그러니까 첫째 따님도 만나고 가셨는데 마침 그 막내 따님이 네덜란드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 피해자 증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백남기 어르신 따님이 같이 저희랑 유엔에서 활동을 하고 돌아왔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좀 기억에 남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연대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은 다 너무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마나 필리핀이나 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권이 좀 이제 어려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럴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국 가서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그래도 너네는 스리랑카보다 낫잖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 그래서 너네가 우리 상태 안 좋은 거 손 놓고 있으면 스리랑카나 버마 같은 나라가 우리 수준에 도달했을 때 똑같이 우리처럼 고통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인권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에 가서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계속 위축시키면 한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후퇴시킬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에 선도적이고 뭐 그런 뭐 민주화를 일으켜냈고 뭐 민주화랑 경제화를 동시에 일으켜낸 뭐 아시아의 모델이 될 만한 나라라고 한 걸 너네가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얘기가 보고서에 들어있거든요. 그 민주화님이랑 같이 가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집회 신고를 스위스에서 내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피켓을 든 게 집회를 네, 신고하고 그쵸. 이렇게 네, 한 그렇죠. 거. 그래서 근데 네. 재밌는 거는 제네바는 집회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어요. 가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스위스가 전혀 집회를 관리하는 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저 예전에 거기서 다른 나라 사람들 집회할 때 최루탄 쓰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최루탄을 쓰는데 이제 집회 신고를 아무래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링크에 들어가서 집회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항목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이블을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뭐 물건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뭐 무슨 목적으로 할 거냐 등등등등. 이제 그걸 다 작성하고 내면 제네바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신고 받았는데 조금 추가 질문이 있다 등등등등 한 다음에 저희한테 집회 허가를 내준 거죠. 사실 허가라고 하면 안 되죠. 모든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제네바 그 브로큰 체어라고 하는 질의 피해자들의 그런 고통을 상징하는 다리가 하나 없는 의자 조형물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서 저희가 이제 하루에 2차례에 거쳐서 집회를 했고 메시지는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 쾌유를 기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회 시 물포 사용을 금지하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한상균 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노총에 구속된 노동자들을 빨리 석방해라. 이제 2 메시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저희가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다른 집회, 요 뒤에 다른 집회인데 3개가 다 아시아 국가예요. 티벳, 인도, 한국 이 3나라가 동시에 집회를 진행을 했고 그 가져간 800부의 브로셔를 다 썼고요. 저희가 4시간 집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네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세종시거든요. 정말 재미없어요. 가면 다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만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바닥에다가 백남기 어르신이랑 그 민주노총한테 보내는 연대 현수막 메시지를 이제 놓고 사람들한테 와서 연대 메시지를 써달라고 하는데 유엔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양복도 입고 막 옷도 되게 팬시하게 입은 사람들이 다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연대 메시지를 다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써주신 거였군요. 네, 그걸 이제 엎드려가지고 뭐 힘내세요, 농민 여러분, 이제 뭐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다 써주셨던 게 전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잖아요. 소식을 듣고 저희 제네바에 계시는 노동조합들, 그러니까 제네바 현지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백남기 어르신이 농민이시다 보니까 국제식품연맹, 이제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연대 방문, 지지 방문도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네바 회기에 참석하러 와 있던 저희 아시아 친구들이 다 와서 엄청 추웠거든요. 같이 현수막 들어주고, 브로셔도 나눠주고, 배지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집회를, 거리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하고 왔죠. 네, 아유, 가서 수고 많으셨네요. 저는 그 몇 분 나온 것, 이것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바깥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회의실에서 앉아가지고 뭘 이렇게 기획하고 발표하는 거, 이거는 사실 몇 분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이러는 시간과 노력은 정말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에겐 없고 또 이제 결사를 하는데 모였는데 그것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람이 정말 사형을 힘을 정도가 되는 건 그거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리시러 갔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것도 아버님께 5초간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지된 화면이 나오죠. 뒷얘기가 좀 있어요, 그게. 그게 여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려우시네. 백남기 이제 그 농민이 쓰러진 장면을 이제 딱 이렇게 화면에 비춰주면서 네. 그래서 사진을 드시잖아요, 민주화님이 따님이. 음. 그 사실은 유엔에서 그런 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NGO들한테 보통 2분 정도 구두 발언이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말로 납치 사진 이런 걸 든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제 어쨌거나 유엔이라는 거는 정부 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NGO는 약간 이렇게 앉는 것도 NGO들 맨 뒷좌석에 앉거든요. ILO랑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진을 들었을 때 어떤 이제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제가 진짜 문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백민주아 씨가 유엔에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엔 입장에서 보면 어버이연합도 NGO고 참여연대도 NGO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의 스크리닝 시스템을 거쳐요. 그래서 어떤 일정 정도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에 통과된 NGO들만 어떤 그 배지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제 민주화님은 개인이시니까 그런 게 없어서 참여연대가 이제 그 배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님은 참여연대 이름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들면 제지를 당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국제 단체들한테 현지인 단체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단체들이 막 뭐 참여연대가 그거 위험 감수할 거면 들던지 근데 그 드는 게 괜찮을까 안 될까 사진이니까 괜찮을지 않을까 야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 다 너무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민주화님은 사실 이제 본인이랑 같이 가게 그런 기회를 준 것도 너무 좋은데 괜히 참여연대한테 누가 되는 일은 하기 싫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약간 마음을 접으셨었대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NGO한테 구두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한국 정부가 답변을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정부한테는. 근데 특별보고관이나 국제인권 기준을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적법성을 가지고 집회를 얘기할 수 없다. 집회는 평화적이냐 평화적이지 않냐의 문제인 거지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찰이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모든 지금 집회를 평화적이라고 해서 막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도 제가 호주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제 조카인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고모는 무슨 일을 해 해서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가 잡혀간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한참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근데 고모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회가 불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모든 집회는 다 그냥 당연히 보장된 권리인데 이게 일리걸 프로테스트라는 말 자체가 약간 역전압? 약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건 뭐 동어 방법이라서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뭔가 무슨된 단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뭐 시원한 양지? 약간 이런 느낌? 따뜻한 그늘?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막 우리는 적법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보장한다. 얘네는 불법 집회 참가자였기 때문에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포를 쏜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백민주아님이 반드시 사진을 놔드리겠다. 오히려 반감을 사고. 그렇죠. 사실 저희는 좀 되게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아님이 이렇게 감정이 되게 풍부하셔가지고 뭐 감정이 안 풍부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냉정할 수 있겠냐마는 영상을 아예 못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대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사진도 붙여놓고 이제 그 영상도 틀었었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울지 마라.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울면은 진짜 얘기 하나도 못하니까 절대 울지 마라를 얘기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부의 그 발언 때문에 화가 너무 나서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결국에는 들었죠. 저 그리고 유엔 사무국에 불려갔다 왔어요. 국제적으로 사고를 잘 치고 오셨군요. 네, 근데 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보더니 뭐 참여연대가 제네바 단체도 아니고 네가 자주 안 와서 잘 몰랐나 본데 원래 그런 거 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어쨌거나 사진을 드는 행위는 국내 언론용이죠.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많이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포를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죠. 그 위력이 얼마나 센지는. 네. 활동가도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거기서 오히려 거꾸로 국내 언론이 받아쓰게 해야 하는 현실일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거기서 정대협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네, 만나셨죠, 오셨었거든요. 또.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유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거든요. 유엔 가면 좋겠다, 야. 제네바에서 야, 되게 멋있다, 야. 국회 로비랑은 또 차원이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농담이 아니라 유엔에 가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나라 정말 안 좋아요. 진짜 심각해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심정은
진짜 비참하거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가서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너네가 우리나라의 모범이 돼서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이제 로비에 만났을 때도 와,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되나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서러운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따로 민주화님을 불러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주시면서 나 같은 일 당한 사람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도 힘내라. 절대 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민주화님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끼리 되게 보듬어 가면서 힘을 내고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예. 이곳에서도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맞나요? 오셨었는데 그때 저 안에서 이렇게 본래 저희를 이렇게 소음 측정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녹화도 막 했었어요. 불법 차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일어나서 항의하시고 버릇을 못 고쳤네요. 요 뒤에 지금 CCTV 이런 거 좀 다 찍고 있잖아요. 저 뒤에 뭐 이것뿐만이 여기 아니라 앞에 이런 거 그래서 바로 항의하니까 바로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 이제 갈 때 이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죠. 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삼성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 편향적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우리 국제사회의 목소리조차도 삼성은 들으려 하지 않고 비슷하게 이제 정부나 이런 걸 똑같이 느끼셨을 감정 같아요. 그 이번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서도 삼성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특별보고관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정확한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동단체들은 삼성이 계속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단체,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들을 굉장히 탄압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찰, 협박 등등 그렇게 한다고 노동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이 삼성을 만났을 때 삼성은 그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본인들은 그렇게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 노동자들의 선택의 문제지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특별보고관은 이 두 주장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컨펌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삼성 정도의 대규모 기업이면 그런 기업의 인권에 관련된 이행 원칙 같은 것을 충실히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사실 특별보고관이 기업인권 특별보고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열흘간의 짧은 시간 동안 자세하게 조사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원칙을 삼성이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본인의 국제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외국에선 떠들고 국내 언론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다 진실은 아실 것 같아요. 잠시 10일 동안 본 기업의 모습과 그리고 기업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당신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그 삼성이 이렇게 광고로, 이렇게 홍보로 자신들을 치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개인의 선택입니까?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고, 그래서 저희 농성하기 전에는 또 삼성 서비스주의 노동자분들께서 여기서 70여일 동안 또 농성하면서 돌아가신 같은 조합원에 대해서 원망을 대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철저히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기업은 어쨌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거나 어떤 이런 산재 같은 거를 수습하고 막고 언론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인력과 재정과 자원 같은 거를 다 비교하고 동시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비용이 어떤 게 더 크길래 도대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홍보 비용이 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동시에 이제 유럽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어쨌거나 기업이 인권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관공서 같은 데서 그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거나 이런 원칙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더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반올림
그런 이제 상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국제사회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결국 총체적인 이미지는 전혀 좋지 않을 거거든요. 네, 아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렇죠. 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권리를 얘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아주 독재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질문 있나요, 우리 복대생? 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소비자라 하여금 합리적인 제품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도 사람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상식적으로는 종교라는 게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생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되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종교 자체는 절대 자신들의 폐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 자체를 아예 예방을 해서 무조건 따르게 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네, 짧게. 네. 우리 이어말하기 손님은 또 그렇죠. 가요님이니까. 네. 그런 이제 폐부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합리적 사고를 결여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저는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시글 읽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쪽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행정법 공부하고 계세요. 공부권 하세요. 네, 아까 발언권 잘 보장해 드린 것 같고요.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 좀 풀렸어요, 오늘? 지금도 약간 짜증나요. 그래, 짜증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짜증이 쉽게 안 풀리죠. 그쵸. 네. 아니 저는 그 9월달에 그때 오셨던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9월에 한국보고서 발표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올림에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하실 때 9월. 네,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사회가 3월, 6월, 9월에 열려요. 그럼 이제 9월달에 한국 보고서를 저희 이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9월달에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발표를 하실 거고, 제가 알기로는 대행했던 단위가 있죠. 그 단위 차원에서 논의하셔서 가서 집회도 하시고, 부대 행사 같은 것도 하시고, 같이 가셔서 같이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볼까요?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네. 당사자가 가는 게 확실히 임팩트가 남달라요. 그래요. 농성 하고 있더라도 그때 갈 수 있죠. 저희가 지킴이가 많잖아요. 수십 명이 되거든요. 방송 네. 보시는 분들은 또 다 오셔서 그때 네네, 맞아요. 저희 대신 지켜주면 저희가 제네바 가서 네, 또 역할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저희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요. 국내에서 또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 문제가 국내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국제 연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참 이상하게 삼성이요. 거기 NGO들한테 접근을 해서 자신들의 잘못함이 없다 이런 거 이렇게 이미지 광고를 그들에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합리적이라는 그 생각에 따르면 그냥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개선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을 모자라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시민단체까지도 가서 이제 선전 홍보 활동을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도 되냐며 이렇게 거기 오는 단체 기업이 오는 곳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노력 기울일 시간과 여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여기서 피해자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귀 기울이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좀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요. 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하말하게 하러 오겠다고 생각하면 삼성도 그렇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보다 훨씬 더 힘도 많고 돈도 엄청 많고 거기는 영어하는 사람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돈뿐만이겠어요. 자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 수율도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고. 근데 저희는 진짜 한 줌인데 우리가 여기만 지키나요? 강정도 가야죠, 밀양도 가야죠, 유성도 가야죠. 진짜 정말 좀 전에 다른 활동가 지금 농성장 안에 다른 활동가도 만나고 이랬을 정도로 정말 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말 되게 우리가 잘 싸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는 정말 연대에서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곳이 단지 작은 이제 이렇게 농성장, 허름한 농성장일지 모르겠지만 이 농성장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과받지 못하는 일이 비단 그 노동자의 일만은 아니다. 그것이 요즘에 가습기 세균제처럼 소비자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가 곧 노동자이니까 네, 그들이 일터에 갔을 때 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삼성에서 그렇게 네, 모질게 지금 당하고 있다면 또 어느 다른 기업에서는 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지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삼성 이렇게 반올림 농성장에 잘 못 와보기는 하지만 사실 못 와본다고 할 게 민망할 정도로 오늘 처음 와봤지만 강정 싸움을 제가 열심히 하는 게 결국은 반올림 싸움을 이기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정을 이겨야 반올림이 이기는 거고 반올림이 이겨야 옥시가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서 한 개의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반올림이 그래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한테 좀 이런 그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반올림이 이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반도체 노동자들이 뭐 이렇게 산재로 인정받고 삼성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삼성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 뭐 이런 얼마든지 이렇게 청보과학이라고 해서 뭐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돈만 주면 해내는 그런 곳에 고용해서 반도체 뭐 공장 깨끗해요. 이런 결과 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탁 해내고 네,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그런 일도 저희가 이제 그간에 해온 것 같습니다. 네, 회의 잘 했나요? 우리 안전사회 만들 수 있을까? 행동 지금 오늘 하고 왔어요. 저희 선전포고. 네네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못다한 얘기 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뭐 삼성에 하고 싶은 말, 뭐 따끔한 한마디도 좋고,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네, 제일 쑥스럽네요, 반말을 하려니까. 이거 다 해놓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의 인권 이행 원칙이라거나 뭐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건 도대체 글로벌한 기업이라는 거에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든 사실 기업의 제품을 다 안 쓸 수가 없고 모든 기업의 그 인권 문제가 또 없는 데가 또 찾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쓰고 안 사용하고 하는 제품이 삼성 제품이에요. 예, 제가 좀 삼성 제품을 다시 좀 구매해서 삼성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삼성이 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오셔서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국내외 활동 활발하게 해주세요. 저는 페이북으로 또 참여하는데 페이지를 통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또 저희 활동에도 또 많이 힘이 되니까요. 네, 각자의 곳에서 또 열심히 하면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